안녕하세요. 대기업 시청자 그리고 대창 주주 여러분들. 저는 대창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슈와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하나하나 전달해 드리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해 볼 주제는 아무래도 이 구리에 관련된 이슈를 또 함께 얘기해 볼까 합니다. 최근에 이 대창이 구리 가격 상승과 함께 더불어서 주가의 변동성을 키워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우리 대창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런 이슈라던가 테마에 의해서 발맞춰서 움직이기 때문에 해당 이슈들을 여전히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리가 현재 지금 물 부족으로 인해서 차후에 공급 차질이 생길 수 있다라는 소식이 또 들려와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 나올 수 있는 2차, 3차 재료는 무엇이 있는지도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재밌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리와 관련된 이슈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구리와 관련된 전망이라던가 이슈가 나오더라도 사실 가격적으로 상승을 이뤄내지 못하면 주가가 크게 변동성을 일으켜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실마리와 단서가 되고 추후에 상승이 나올 때 이런 뉴스가 다시 한번 또 나오게 된다라던가 해당 내용들이 더 불거지면서 상승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걸 보고 주가가 이제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러한 이슈가 있으니 중장기적으로 실마리와 힌트를 찾아가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슈가 있냐 보게 되면 이 세계적으로 이 구리광산의 54%가 현재 이 가뭄의 쇼크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을 보게 되면 구리광산의 절반 이상이 가뭄 리스크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흔히 우리가 이 가뭄이랑 구리가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라고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물의 경우에는 우리 광석을, 그러니까 구리를 하나 얻기 위해서는 구리 광석을 캐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돌에서 캐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광물에나 원석을 분쇄하기 위해서 뭐가 들어가냐면 물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불순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도 물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뭐 장비나 세척하기 위해서도 사실 물은 어디서나 쓰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산에 있어서 사실 이 물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물이 줄어든다, 물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급적인 측면에서 생산량이 낮아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광산의 뭐 한 30%에서 50% 정도가 이 물이 충분한 지역에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이 가뭄에 특히 취약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자, 국제금융센터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 이변이 이 원자재 전반의 수급의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현재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원자재는 구리도 포함이고요. 그 다음에 뭐 흔히 2차 전지에 쓰이는 뭐 리튬이라던가 코발트 뭐 이런 것도 같이 해당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2050년까지 전 세계 구리 광산의 54%와 이 리튬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74%가 이 가뭄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급적인 측면이 줄어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곧 가격의 앞으로에 대한 상승을 또 의미하기도 하는 바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생산량 감소 위기에 놓인 이 원자재 광산 비율을 보게 되면 뭐 리튬 코발트는 뭐 지금 당장 구리와는 상관이 없지만 가장 현재는 높은 것으로 이 가뭄 피해가 나타나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구리 역시 이 가뭄 피해가 사실 54% 정도로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구리의 30% 이상을 생산하는 칠레 같은 경우에도 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현재 좀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칠레의 대표적인 국영 기업 중에 하나가 코델코죠. 유명한 기업 중에.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난해 물 부족의 여파로 인해서 가장 적은 이 130만 톤 정도의 구리를 생산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물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칠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최대 구리 매장지 중에 하나죠. 이 현재 물 부족으로 인해서 생산량을 크게 늘리지 못하고 있는 대표 지역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작년 대비해서 구리 생산량 같은 경우에도 11%나 감소를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런 공급적인 측면이 계속해서 제한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 이 구리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유명하죠. 골드만삭스 경우에는 뭐 구리가 내년 같은 경우는 15,000달러
15,000달러까지 올라간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톤당 4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을 하긴 했는데, 요거는 뭐 우리가 믿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높다라고 좀 해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이 4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전망을 내놓은 바가 있는데, 자, 예전에도 이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구리 가격이 4년 정도에 걸쳐서 4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얘네들이 내놓은 말을 보게 되면, 자,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태양광 패널, 풍력 발전소뿐만 아니라 이런 데이터 센터에 의해서 구리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이런 수요 같은 경우도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는데 최소 5년 이상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크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와 관련해서는 뭐 솔직히 4만 달러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는 최근에는 이 AI 데이터 센터에 따른 전력 부족 현상 때문에 이 구리에 대한 수요가 급등을 하게 되면서 가격이 치솟았지만, 이 추후에 전기차가 현재는 수요 둔화 현상 때문에 못 가고 있지만, 추후에 전기차 그리고 태양광 패널, 풍력 발전소, 이런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 소식이 더불어진다고 하면 결국 이와 관련해서도 구리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 데이터 센터 때문에 1차 파동이 나왔다라고 하면, 앞으로 2차 파동, 3차 파동은 전기차 또는 신재생 에너지 확대로 인해서 구리 사용량의 급증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좀 일어나지 않겠냐, 이렇게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창의 경우에는 5월 달에 가장 큰 고가를 만들어 줬었는데, 이때는 이 데이터 센터의 전력망에 대한 구리 수요 증가로 인해서 주가 상승을 일으켰죠. 구리 가격이 1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같이 좀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락했던 이유를 보게 되면, 자, 전망과 수요는 굉장히 높다라고 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실제 데이터를 열어보니 이 구리의 재고량이 작년 대비해서 2배 정도 많다라는 데이터 사실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 대한 실망감으로 가격 하락 그리고 주가의 하락을 일으켜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구리 가격 이꼴 대창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구리 가격이 1차적으로는 올라가줘야지 이 대창의 주가도 함께 올라가줄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구리 가격 도대체 언제 올라오나, 뭐 그거는 사실 모르죠. 하지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단기적인 조정세는 들어갈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런 신재생 에너지라던가 전기차의 시대가 도래, 그리고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AI 시대가 열풍이 불어온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관련주들 그리고 구리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우리 대창 역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여기 지금 저점을 그래도 들어올려 주고 있어요. 여기까지 조정을 받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저점을 안 깨는 것이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저점을 이탈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저점을 좀 선을 잡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 단기적으로는 사실 여기 이평선이 모여져 있는 여기 구간을 안 깨주는 게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이긴 합니다. 근데 현재는 얼마 전에도 이렇게 약간 깨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조금 더 너프하게 보신다라고 하면 전에 만들어졌던 저점을 깨는지가 중요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더 나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